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셸 통통입니다. 네, 오늘은 에피소드 15, 한국 공무원과 미국 공무원. 더 좋은 점은 뭐가 있고, 안 좋은 점은 또 뭐가 있고, 네, 그런 거 솔직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네, 뭐 월급, 연금, 그리고 복지 그런 것들을 한해서 제가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 미국 공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세 느리지만 확실한 파이어를 언젠가 꿈꾸는 30대 후반 미셸 통통입니다. 아님분들, 우리 여성분들, 특히 또 작지만 소소하지만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우리 대기 만성형 파이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며 나누어 가고 싶어요. 네, 오늘은 투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영상은 종목 추천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운데 잘 지내고들 계신가요? 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미셸 통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주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미국 공무원은 얼마나 벌어요? 네, 또 뭐 연금은 받으시나요? 받게 되시나요? 또는 뭐 안 잘리나요? 정말 철밥통이라는데 잘릴 일이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네, 또 복지는 어떤가요? 복지 혜택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하니까 네,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또 주 공무원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일하면서 직접 느낀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팩트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방 공무원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부서 밝힐 순 없지만 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창피하기도 한데 제가 이미 연봉을 밝혔잖아요. 예전 영상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이라고 하면은 또 공무원들도 연봉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직급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직급은 초봉 5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랑 학위를 요하는 직급은 많이 줍니다. 제가 그 잡 포스팅에서 봤는데 한 20만 불까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직급은 5만 불에서 시작을 하고 7만 5천 달러까지 이제 호봉제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최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저희 직급이 하나인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원 자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년제든 4년제든 2년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대학만 나오면 지원 가능한 직무도 꽤 많이 있고 전공도 꼭 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공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서 많이 추천을 하고 저의 그 손님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요.
노동집약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건데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편도 아니고 또 노동 강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센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업무 강도 대비 월급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처럼 막 연봉 수십만 달러, 막 5억까지도 받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손님들 중에 막 50만 불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그리고 노조가 매년 이제 3, 4%씩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조금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미국 공무원도 연금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선택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개인이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죠? 401k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Roth IRA 이런 거 저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래 사기업에도 있었다고 해요. 연금 제도가.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만 주로 있죠. 네, 그래서 연방도 있고 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입한 그 CalPERS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년 정도 근무하면 연봉의 한 40% 정도 그리고 3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연봉의 최고 연봉의 최고 3년 동안의 연봉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요. 물론 입사 시기와 연금 공식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연금을 회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저 맨 처음에 회사가 100% 내주는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매달 일정 금액 저희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3분의 1 정도 내고 회사가 3분의 2 정도니까 주정부가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 정도 분배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불려서 아직 제가 좀 은퇴를 하려면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불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하겠죠. 그 돈으로 저에게 퇴직연금을 제공을 하는 연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보험. 네, 중요하죠. 미국에서 살면 중요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회사가 다 내주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제일 가장 만족을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를 못 그만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막 몇십 가지가 있어요. 회사도 진짜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병원을 잘 갈 일이 없고 하니까 그냥 회사 부담 100% 제가 그냥 돈 안 내는 걸로 그거를 잘 골라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근데 또 만약에 병원을 많이 가셔야 된다거나 연세가 좀 있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지병이 있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뭐 회사에서 한 1,000불 정도 내주고요. 나머지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불 정도니까 꽤 많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병원을 안 가니까 좀 그게 아깝기도 해요. 이거를 돈으로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런 사기업에 있었던 제가 이제 막 약간 한국 회사 이런 데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병가, 네, 휴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병가를 먼저 살펴보면 한 달에 하루 정도 적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휴가는 또 한 달에 10시간 정도, 평균 10시간 정도 쌓여요.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7시간 정도 쌓였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시간 정도로 약간 올랐고요. 좋은 점은 안 써도 없어지지 않고요. 롤오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몰아서 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한국을 한 달을, 네, 한 달 아주 1일부터 31일까지, 네, 한 달을 다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또 연장 그 시니어리티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말은 좀 내기가 힘들지만 나머지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병가도 남으면 이제 은퇴할 때 돈으로 주더라고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0% 쳐주는 건 아니고 한 일부 한 40%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또 그게 어디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써서 아플 때나 뭐 다른 걸 할 때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병가로 돈으로 받는 게 나은지 어떤 게 이득인지는 몰라서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네, 5번째입니다. 미국 공무원은 정말 안 잘릴까요? 철밥통일까요? 네, 웬만하면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에 의하면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네, 회사를 막 고소한 사람도 있었고 예, 아직도 재직 중이고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네, 잘 다닙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뭐 불평등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노조에다가 바로 꼰지릅니다. 네. 그래서 안 잘린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런 범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네,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때 연방 공무원은 좀 잘렸었잖아요. 근데 주정부 그 공무원들은 못 건드리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준입니다. 네, 알아주시고요. 6번째입니다. 승진은 과연 쉬울까요? 네. 인데요. 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승진은 자동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한국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공고가 나고 네, 원하는 자리에 직접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약간 어세스먼트 같은 시험 같은 것도 간단하게 봐야 되고 자소서도 당연히 써야 되고 면접 네, 그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네, 어디나 이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피시한 게 근데 이제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제 오피스에서 있을 때. 예, 이미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부 지원자를 뽑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선호를 하겠죠. 위에 분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이제 공고가 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약간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겠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지원을 잘 해서 모르니까 다 일단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걸려라. 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네, 퇴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사기업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의료 혜택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최소 15년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다 뭐 15년을 했으면 곱하기 5 해가지고 6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제 5%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1년이 늘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5년을 근무를 해야 이제 풀 의료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세대들은, 저희 전 세대들은 20년만 하면 이게 다 혜택을 받았는데, 네, 늘어났습니다. 저희 세대부터. 그리고 원래 롱텀 케어, 그 요양 뭐 그런 것도 원래 있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아주 슬픈 소식이죠. 그리고 연금은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세금 부과가 돼요. 네, 다른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공무원과 다른 점. 네, 제가 뭐 한국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비교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느낀 큰 거는 네, 저희 친척 언니가 또 한국에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발령을 뭐 지원을 해도 되지만 발령을 받는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직접 원하는 자리에 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쭉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한 오피스에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민원 문화가 네, 많이 다르겠죠? 저는 여태까지는 네, 내가 일한 세금으로 네가 월급 받는 거잖아. 뭐 이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네, 여기는 네, 그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꽤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 공무원의 단점 당연히 있겠죠. 네, 민간 기업보다 월급이 좀 낮은 편이고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좀 복잡하고 체제도 막 그렇다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한국처럼 한국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하지만 저는 안정성, 또 연금, 의료보험, 그 다음에 work-life balance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꽤 만족스러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잘릴 일이 없잖아요. 미국은 그냥 하루아침에도 잘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공무원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또 나라마다 주마다 부서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미국 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공무원에 지원하시는데도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여러분이라면 연봉이 좀 더 높은 대신 잘릴 위험이 있는 민간 기업과 안정적인 공무원 중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입니다. 뭐 약간 그 A, B, A 버전, B 버전 뭐 약간 이런 건데요. 이제 어느 라우트를 택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 공무원의 현실과 또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계속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